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여러분들 에딘버러 페스티벌 극장에는요 귀신이 한 명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고요. 밤마다 텅 빈 객석에는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려면 시간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71년도에요. 지금은 노이버거라고 하는 한 소년이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그문트는 공연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보드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칭링푸라고 하는 중국 공연자를 따라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점차 이제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고 이제 성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공연의 스케일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예명도 지금도 노이버가 아니라 그레이트 라파얏, 위대한 라파얏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라파에트가 함께 어울리는 유명한 공연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해리 후딘이었습니다. 이제 둘은요 역시나 이제 이민자 출신으로서 서로 이제 가깝게 지내기도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두 공연자 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노이버거 바로 그레이트 라파에트에게 해리 후디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합니다. 이 둘은 순식간에 친해지게 되면서 서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라파에트가 사실 굉장히 성공한 연예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톰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공연에 사람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막 동물들이 대거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동물들을 또 데리고 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파에트는 자신의 이제 동물원, 소유를 하고 있는 동물원도 따로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호사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뷰티입니다. 뷰티. 해리 후디니가 선물했던 뷰티죠. 뷰티는요,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또 착용을 하기도 했고요. 라파에트가 어디를 이동하면 라파에트 바로 차량 옆자리에 침대가 있었대요. 뷰티를 위한 전용 침대가 있었는데 함께 이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호텔을 가게 된다 그러면 뷰티를 위해서 스위트룸을 따로 또 잡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은쟁반에 5코스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뷰티가 사실은 잡종견이잖아요. 근데 라파에트가 사람들의 좀 시선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좀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뷰티를요 신분 상승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위조 서류를 만든 다음에 객하운드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뷰티는 객하운드라는 품종을 가진 순수 혈통 강아지가 됩니다. 뷰티와 라파에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서로 소중히 아끼는 사이였는데 이 둘 사이에 슬슬 비극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극장이 아니라 에딘버러 엠파이어 팰리스라고 이제 극장 이름이 불렸는데, 그곳에 라파에트가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뷰티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네, 5월 5일에 뷰티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뷰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요, 이 그레이트 라파에트는 뭘 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뷰티를 묻으려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당국에서 거절하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거기에 동물이 안치되냐, 이제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라파엣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이 뷰티를 정말 좋은 묘지에 사람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이제 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조건을 걸었냐면 내가 죽으면 거기에 같이 묻히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걸면서 당국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자, 아무튼요, 이제 뷰티가 사망하고 나서 4일 뒤인 5월 9일에 이 라파에트가 엠파이어 팰리스 공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요, 이 라파에트가 하는 시그니처 공연은 뭐였냐면, 라파에트는 일단 옷을 막 바꿔 입는 데 굉장한 귀재였어요. 이게 뭐 마술은 아니었지만 옷을 굉장히 빨리 갈아입었기 때문에 사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술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자의 신부라고 불리는 유명한 라파에트의 마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파에트가 기르던 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프린스라고 하는 사자였고요.
그 프린스는 이제 철창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여성 무용수, 그리고 이제 공주 역할을 맡아요. 라파에트는요, 이제 공주를 구하러 이제 오는 그런 어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할까요? 악마 역할을 맡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라파에트, 공주, 그 다음에 악마. 그래서 악마가요, 이제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게. 첫 번째는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만약에 나랑 결혼하지 않을 거면 너 저기 사자의 밥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게 사자 그 철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시작해요. 자, 철창으로 막 끌려가는데 그때 라파에트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애리조나를 타고 등장해가지고 악마 앞에 딱 섭니다. 그러고선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저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나를 철창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라파에트가 대신 묶여서 공주 대신 철창으로 이동합니다. 자, 철창으로 점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사자의 포효 소리가 으악 하고 아주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라파에트가 이제 묶여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철창이 열리면서 사자가 갑자기 바깥으로 확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 중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사자 가죽을 벗고 라파에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라파에트의 시그니처인 사자의 신부라는 마술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부끄러운 사실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사자가 왜 포효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사자를 넣어놓은 우리 있잖아요. 그 우리의 바닥에는요.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사자가 사실 고통스러워가지고 포효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술사들의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자, 굉장하죠. 당시에 그렇게 뭔가 엄청 스펙타클한 마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물론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드라마와 섞여 있는 모습들이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공연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5월 9일 사자의 신부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시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엑사 앞에 보니까 갑자기 또 커튼에 이렇게 불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나잖아요, 스케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제 라파에트 역시 공연 남다르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기대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앞을 탁 이렇게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사색인 거야, 공연자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이에 오케스트라가 God Save the King이라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나살자 이러면서 막 공연장 밖으로 막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God Save the King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극장 문화로는 이제 대피 음악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God Save the King을 막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금 대피하는 신호구나 하면서 막 이제 헐레벌떡 막 이렇게 공연장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양식 램프가 이제 극장에 이렇게 곳곳에 달려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정말 뭐 가스식 램프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불이 이제 램프 안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불이요, 극장 천막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튼에 붙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불길이 활활 점점 커지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극장에는 한 3천여 명 정도 되는 관객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3,000명의 관객이 모두 다 대피를 합니다. 거기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진짜로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무대 위에 있었던 공연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 공연자들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비상 방화청이 떨어지는데 밑에요, 요 길이가 당시 좀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더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대 뒤에는 비상구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로 도망치면 된다고 이제 우리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라파에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5개의 탈출구가 있었는데 비상구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빼고 4곳의 비상구를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동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술의 비밀이 노출될까봐 혹시나 누군가가 침입해가지고 자신의 마술의 비밀을 스파이처럼 가져갈까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탈출구를 이제 딱 한 곳만 빼고서는 다 막아버린 거예요. 불법인 거죠. 그게 정말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일단 도망갈 곳도 많지 않았거니와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사자 있잖아요. 프린스가 탈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기에 놓인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불에 타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한 30여 명 정도 탈출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라파에트가 있어서 라파에트도 같이 탈출을 했는데 라파에트가 자신의 이제 말 애리조나를 구하러 다시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재가 나고 있는 극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을 구하러. 왜냐면 라파에트는 굉장한 동물 애호가였거든요. 사실 인간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라파에트는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파에트를 포함한 라파에트의 팀 한 10명 정도의 공연자들이 함께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뷰티와 함께 묻히게 되죠. 극장을 다시 정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철거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시신이 라파에트가 항상 끼고 다니는 손가락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고 라파에트가 공연에서 항상 쓰고 있는 터번을 쓰고 있었던 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라파에트를 분명 3일 전에 뷰티와 함께 묘지에 묻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라파에트가 다시 나타났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시신은 라파에트가 아니라 라파에트와 함께 사자의 신부를 공연했던 한 대역 배우였던 것이죠. 해리 후디니 역시도요, 이제 라파에트를 추모하면서 굉장히 슬퍼했고요. 해리 후디니가 실제로 이제 했던 말이 라파에트는 사람을 살아서도 속이고 죽어서도 속였다. 나는 진심으로 그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마술사 같은 정말 마술 같은 삶을 살다 간 것에 대한 어떤 후디니의 라파에트를 위한 어떤 존경 어린 주도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술 같은 삶을 살다 간 라파에트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엠파이어 팰리스라고 불리던 그 극장이 있던 곳은 에딘버러 페스티벌 극장으로 다시 세워졌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라파에트의 유령이 이 극장을 떠돌아다닌다고, 프린스의 포효도 객석에서 여전히 들리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댓글 저에게 모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